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처앤 리테일 브로커 레코드 이현입니다. 오늘은 바다와 산을 건너 캘거리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미드 엑스퍼트를 만들어 주실 캘거리의 준비인이신 이태준 개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캘거리에서 지금 현재 10년 정도 리얼터를 이제 하고 있고 로열 페이지 솔루션이라는 내셔널 캐나다의 프랜차이즈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캐나다를 지금 온 지는 한 24년, 5년 정도 가까이 됐고요. 네네. 저는 원래는 이제 토론토에서 저도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고 거기서 또 공부를 했었고 이제 캘거리로 이주를 와서 리얼터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캘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번에 캘거리가 처음 온 거고, 그리고 토론토에 계신 분들이 캘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캘거리 얘기하면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네. 이제 웨더겠죠. 당연히 캘거리 굉장히 추운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토론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는데 네. 캘거리는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구 온난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고요. 캘거리도요. 네, 원래는 이제 겨울이 보통 한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말 늦게까지 눈이 올 때는 5월, 심지어 6월 초까지 오는 것도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원래 그래도 이제 일조량이 워낙 강하고 좋은 도시다 보니까 겨울철, 한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40, 30까지 떨어지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면 평탄하게 네.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냥 토론토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그렇죠. 뭐 네. 전혀 추운 거 못 네. 느꼈고 네. 아무래도 삶에 있어서 그런 캘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네. 좋지는 네. 않은 것 같다. 그 캘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럭키 산맥 정말 바로 인접해 네. 있어서 그 신욱바람이라는 게 불어요. 어. 그 신욱바람이 불게 되면은 한겨울철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니까 눈이 금세 녹는 그런 현상이 항상 따라오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어떤 지역을 선호하시고 왜 그쪽 지역을 네. 선호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론토도 그렇고 뭐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에드먼턴도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려고 하는 그런 희망하시는 지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캘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한쪽에 딱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일 선호하시는, 네, 선호하시는 그러니까 로컬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제 이민 오신 분들도 가장 선호하시는 거는 캘거리 다운타운 기준으로 이제 서쪽 지역이에요. 저쪽 지역.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뭐 아스펜우드나 스프링뱅크, 시그널힐, 뭐 웨스트 스프링스 이런 지역들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에 맞게 뭐 역시나 가격도 제일 높은 평균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노스 웨스트 지역에 요즘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뭐 로얄옥이나 아버레이크, 터스카니, 그 다음에 뭐 시타델 뭐 이런 지역들. 노스웨스트가 아무래도 특히나 한국 분들에게는 생활권이 너무 편하시기 때문에 한국 마트도 여러 개가 있고 식당도 먹거리가 다양하게 있고 뭐 스크린 골프, 뭐 거대한 YMCA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노스웨스트 쪽이에요. 네. 새로 지금 그쪽 네. 한국 컴퍼니. 네,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신다 하면은 노스웨스트 끝자락에서 이 저희 캘거리에 C트레인이 딱 2호선이 있거든요. 예. 그 2호선 선상에 있는 커뮤니티를 선정하시는 것 같고 학교 그렇게 상관없다. 그냥 난 조금 더 집이 새 거고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북쪽에 이제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로 많이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에스펜우드인가요? 그쪽 지역의 단독 주택이죠? 네. 디테치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략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는 평균대가 밀리언 이하는 거의 없고요. 네. 네, 올해 초만 해도 뭐 90만 불 초중반대 올라오는 단독주택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멀티플 오퍼 비딩 붙어서 대부분 솔드 가격이 밀리언 혹은 밀리언 1.5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집은 사이즈가 대략 어느 대략 한 1,800에서 2,000 스퀘어풋, 그다음에 지하실은 개발이 그 가격 때문에 이제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유닛들을 만약에 렌트를 놓는다라고 하면 렌트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지역마다 좀 다를 네.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에스펜우드를 얘기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홀 베이스먼트를 쓴다고 하면 기대하실 수 있는 건 최소한 1,200, 300에서 많게는 한 1,500 전체를 렌트를 한다면 어느 정도 들을까요? 최소 3,500 정도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렌트비로는. 네. 굉장하네요. 네. 홀 하우스를 그렇게 렌트하실 때 3,500인데 사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받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안에서도 뭐 조금 더 이제 피니싱이 좋은 하이엔드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한 4,000불 가까이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론토에서 캘거리를 오시는 분들이 렌트를 하려는 분들은 어디서 렌트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토 같이 부동산 협회에서 이걸 관리를 하질 않다 보니까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95% 이상은 이제 rentfester.ca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인 그런 대형 그 아파트 건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
혹은 뭐 개인 랜드로드 상관없이 다 거기다 이제 매물을 포스팅을 해서 그렇군요. 이제 개개인이 다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고 네. 그 안에 자체적으로 또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서브밋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레딧 체크까지. 네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테넌트를 선별하는 방식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아, 한 가지는 네. 이제 렌트가 된 가격이 포스팅이 되질 않아요. 아, 좀 면밀하게, 그러니까 렌트를 계획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두세 달 전부터 아 전반적인 시세가 이렇구나 이렇게 파악해놓고 네. 그 가격에 맞는 거를 이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주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제 이주를 해온다 이렇게 네. 사실 뉴스도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태준님의 경험 네. 삼아서 네. 정말로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 고객 비율만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대부분이 로컬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혹은 뭐 아예 완전히 신규 이민자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타 주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 고객분의 3분의 1 혹은 거의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시고 많이. 지금도 현재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떤 주에서 많이 오시나요? 숫자로 그냥 따지자면 온타리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람도 많으니까. 네네네. 제일 그렇군요. 많고 아무래도 집값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격차가 많이 나는 곳 중 하나일 것 같고, BC는 워낙 기후가 온화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쪽으로 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제 거기서 좋은 집을 잘 파셔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여기서 안락한 생활을 하시겠다. 약간 리타이어 쪽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네네네. 나머지는 뭐 사스케치한 마니토바 가릴 거 없지. 네. 네, 다른 주에서 뭐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캘거리가 그래도 아이들 교육이나 뭐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기 좋은 도시구나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캘거리 같은 경우 이제 테넌시 이제에 대한 그런 레귤레이션이 토론토보다는 훨씬 더 이제 랜드로드한테 페이버럴하는 상황으로 제가 들었어요. 뭐 네. 테넌트가 막 10개월 동안 안 나오고 네네. 네트비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유일하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말 렌트 프로퍼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서 데미지를 이제 입히고 나갔는데 그 데미지가 시큐리티 디파짓보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 잠깐만요.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하면 네. 뭐 데미지 디파짓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2,500불에 나가는 집이다. 그럼 2,500을 시큐리티 디파짓에 잡아놓고 마지막 달 렌트까지 테넌트가 다 낸 다음에 무브아웃 인스펙션 웍스를 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뭐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고, 만약에 그렇군요.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정식으로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면 돼요. 랜드로드한테 확실히 좀 네.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법안들이 그리고 많네요. 렌트비를 이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마 제일 그걸 많이 차이를 네.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딱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뭐 2,000불을 받던 프로퍼티를 제가 4,000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막을 그런 건 없어요. 지제적으로. 시세에 맞으면은 그 사람이 리뉴를 하거나 네.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테넌트를 또 찾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캘거리 마켓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코비드 때 이제 네. 집값이 캐나다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거의 다 떨어지고 난 네. 다음에 캘거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직도 고점 대비 가격을 리커버리를 못해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유일하게 리커버리 한 것이 캘거리거든요. 네. 거의 3년이란 시기가 네. 이제 네. 지나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마켓이 현재 어땠나요? 지금 현재 마켓은 어떤가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뚜렷하게 변화를 느꼈던 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1년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 평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가격이 몇 %로 이제 상승을 했냐로 이제 네. 항상 저희가 비교를 하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한 자릿수 한 7, 8%였다가 2022년에는 이제 한 3, 4%, 5%까지도 이제 상승을 했고, 네. 작년에 이제 조금 이제 주춤했죠. 그러니까 네. 주춤했다라는 게 가격이 반대로 갔다라는 건 아니고 상승률이 이제 꺾였다. 네. 여전히 한 3%대, 2에서 3%대 가격이 상승이 됐던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은 이제 연말까지 한 6에서 6.5%를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퍼티 타입에 따라서. 네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연초에 느끼는 바는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들이 이제 크랩이라고 캘거리 리얼 에스테이트 볼드에서 네네. 항상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해서 그분이 이제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게 네. 되는데,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그죠? 가지고 거의 계세요. 항상 그렇죠. 소설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괜히 왜 이렇게 부풀렸다가 안 올라가면 욕먹으니까. 토론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네. 보면은 이거보다는 더 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네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딜이나 네네.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나는 딜 혹시 기억나시는 가장 거 있으실까요? 기억에 나는 딜은 네. 캘거리 당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셀러에게 좋지는 않았고 완전한 바이오 마켓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분이 고를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 약간 마지널한 그 라인에 네. 계셨던 분이, 그러다 보니 제가 집을 계속 봤어요. 네. 계속 봤고, 제가 의도해서 카운트를 한 건 아닌데 네. 제 쇼잉타임 이제 네. 레코딩 108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항상 다른 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때
아 저랑 108개를 108개를 봤어요 이러니까 저는 그분이 소개시켜주신 분이면 네 보여드릴 수는 있죠 네. 이러면서 약간 어깨에 짐이 약간 살짝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 그럼 이제 아무래도 중개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개인 일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또 사실 많은 어퍼튜니티가 보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태준님 같은 경우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 직업에 의도치 않게 뛰어든 게 하나 있어서 네네. 네, 네. 이제 캘거리에 지금 피자마루 1호점을 저와 이제 같은 그룹 분들이 이제 같이 오픈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몇 개 더 계획을 하고 있고,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도 콘도가 사실은 좋은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네.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또 고객분들한테 이렇다 말다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모험을 걸고 작년에 이제 뉴 컨스트럭션 하나 해놓은 게 네. 사실 한 개, 두 개 이제 했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웰컴 투 더 모르겠어요. 월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한번 겪어보고 맞아요. 제가 이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기준점을 만드는 데는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자, 들으셨죠? 네. 캘거리에서 피자마루에서 먹어봤는데 뭐 서비스가 별로였다. 맛이 없다면 네, 맛이 없다.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냉혹하게. 게 있으시면은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이제 손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님과 이제 우리가 인터랙션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신뢰. 네, 신뢰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좀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것. 제가 느끼는 제 자신의 밸류는 네. 제가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취합해서 모으고 정확한 거를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제때 전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그분도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거기서 또 더 큰 신뢰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혹시 미래에 이태준님을 퓨처 중개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여길 보고 할까요? 일단은 캘거리로 도시를 선택하신 거는 제가 10년, 한 15년 전을 돌아봤을 때 저희 가족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지금까지도 후회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네. 도시 자체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막상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다 보면은 불편한 점을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이제 같이 일을 하셨고 같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제 보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캘거리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신뢰가 가는데 저도 이제 막 캘거리에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여태까지 이태준님과 함께 캘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캘거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테일란에 연락처 남겨놓도록 할 테니 그쪽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